안 되겠어? 괜찮아요. 버텨볼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이 흘렀습니다. 서영아, 내가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하자. 시아버님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 순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 이후에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 밤 물러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님과 제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선택 이후 저는 어떤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께 모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든 게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정희입니다. 올해 37살 남편과 결혼한 지 6년 차. 4년 전 남편은 홀로 남은 아버님이 걱정된다며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우리는 자연스레 같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올해로 68, 나이와 달리 탄탄한 몸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시는 시아버님은 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도 어느덧 5년입니다. 그 뒤로 아버님의 아침상을 차린 지도 벌써 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 이번 달도 출장 있어. 아버지 잘 챙겨드려. 남편의 말은 언제나 이렇게 간단합니다. 결혼 6년 차지만 잦은 야근과 출장 때문에 한 이불을 덮고 잠든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여자는 30대가 되면 외로움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음도 몸도. 몸은 혼자 해결한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의 외로움은 그냥 외면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작은 변화라도 보여주고 싶어 평소와는 다른 옷을 골라 입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괜히 마음이 들떠 남편의 눈빛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그렇듯 짧고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피곤해. 그 세 글자는 내가 애써 준비한 마음마저 서늘하게 식혀버렸고 예전에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곤 했지만 이제는 무감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냉정한 남편과는 달리 시아버님은 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드리기만 해도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따뜻한 칭찬을 건네셨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해 시아버님은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내가 짐이지 너 고생하는 거 다 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 제 마음을 데워주곤 했습니다. 자상한 시아버님을 볼 때면 저는 자연스레 남편과 비교하게 되곤 했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아버님과 달리 제 남편은 작은 체격의 마른 몸, 늘 피곤함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혁아, 나랑 운동 좀 하자.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아. 아버님은 항상 그렇게 다정하게 권하셨지만 남편은 늘 귀찮다는 반응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아버님이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오시면 저는 이유 모를 당황스러움이 밀려와 괜히 주방 정리를 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치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세게 다잡았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아버님이야 다른 의미를 가지면 안 돼. 마음속에서 몇십 번이고 되뇌며
스스로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는지, 내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야간 근무를 한다던 남편이 새벽에 집에 들어왔고 씻으러 들어간 사이 남편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폰에 메시지 왔어. 샤워실 쪽으로 외쳤지만 남편은 물소리에 제 말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흘러넘치는 알림을 잠시 눌러 끄고 제자리에 놓아두려던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내려놓으려던 손이 조용히 그러나 본능적으로 다시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짧지만 결정적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모르는 한 여자의 이름, 미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찍힌 메시지들이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펼쳐지는 동안 심장의 박동까지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출장이라던 밤들, 야근 때문에 늦는다던 문자들, 모두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여자의 이름, 시간, 장소, 나누던 대화의 온도가 제 손끝을 서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아픈 게 아니라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멀어져 가던 남편의 뒷모습들, 서늘한 표정, 무심한 말투,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를 스쳐 지나가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의 그림자였다는 사실. 알고 나니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이 천천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울어도 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그 메시지도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그 순간도 아무 일 아니었던 듯 덮어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며 제 숨을 끊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여도 머릿속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답답해지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살짝 떠오를 무렵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그 따뜻한 목소리가 오히려 제 속을 더 흔들어 놓는 것 같아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조금 떨려 들렸습니다. 아침상을 차린 뒤 남편과 시아버님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까지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냐? 맨날 출장이다 야근이다. 가정에도 좀 신경을 써라.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걱정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바쁜 건 다 가정을 위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 제 눈앞에 펼쳐졌던 메시지가 귀 옆에서 다시 또렷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문장과 남편의 태연한 표정이 겹쳐지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시아버님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참아오던 감정이 모두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 저에게 관심이 없는 건지, 제가 왜 식탁에서 갑자기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준비를 하고 그대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속은 복잡한데 보여줄 곳도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한참 뒤 마음을 가라앉힐 겸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뒤엉켜 있었지만 적어도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묵직한 기척이 느껴져 천천히 돌아봤더니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시아버님의 표정엔 분명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아까 내가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 시아버님은 난처한 얼굴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진혁이 녀석이 하도 내 곁에 없어 보이고 결혼한 지도 6년이 됐는데 아이 소식도 없으니 조금은 가정에 신경을 쓰라는 뜻이었지. 혹시 너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다. 시아버님의 그 말에 저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요, 진혁 씨밖에 여자가 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마치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듯 입술만 조용히 떨리셨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은 힘겹게 말을 짜내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애를 잘못 키운 거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도록 한 게 다 내 잘못이다. 그 목소리에는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정말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아버님이 단지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몇 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제가 걸어온 말에도 대놓고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혼자 그 상황을 견디며 주방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시아버님은 아침마다 조용히 반찬을 꺼내놓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물을 건네고 눈에 보일 만큼 배려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제가 잊고 살던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감정을 깨웠습니다. 시아버님이 평소와 달리 조금 더 깊은 어른의 표정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나랑 좋은 데 좀 다녀올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머리를 식히고 싶기도 해서 시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밖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창가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마음을 비쳤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밖에 나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 말에는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온 사람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이 아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와 자주 나오세요. 혼자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시아버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줄 수 있겠니? 진혁이 녀석이 저 모양인데 너무 힘들면 너는 우리를 떠나도 괜찮다. 그 말에는 저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아닌 정말로 제 인생을 걱정해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스르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날 생각 없어요. 처음부터 제 곁에는 진혁 씨보다 아버님이 계셨잖아요. 말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알아보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등만 켜진 채 텅 비어 있는 거실이 괜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쪽에서 괜히 눈치를 보듯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불편할까 혹은 속상해할까 계속 살피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날은 저물고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오랜만에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평소라면 잡생각이 사방으로 튀며 하루의 피로가 제게 마구 몰려왔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이지만 참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당연하듯 무심했고 연락 하나 없이 사라지는 일도 잦았고 제가 지친 마음을 드러내도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아버님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고 챙겨주시고 제가 무거운 마음을 숨기고 있으면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이 낮에 함께 걸었던 길 위에서 저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줬는지 문득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조용한 배려의 순간들을 되새기다 보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던 집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제 감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밤 저를 조금은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시아버님 사이의 거리는 연인이나 그와 비슷한 무엇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인간적인 지지자에 가까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밥을 챙겨주시던 소소한 행동들, 제가 힘들어 보일 때 조용히 옆을 지켜주던 모습까지도 저는 그저 가족이니까 가능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저녁도 채 되기 전에 며칠 동안 보이지도 않던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제 얼굴을 보고도 반가움의 기색 하나 없이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나 출장 가야 해. 아버지 잘 챙겨드려. 오랜만에 귀가 인사 대신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남편은 부랴부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두르는 손놀림은 지금이라도 이 집을 떠나 다른 사람과 새 살림이라도 차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까지 명확해 보이는 그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화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문득문득 느끼고 있었던 감정. 이 사람 없이도 저는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묻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듯 짜증 어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몰라.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날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내며 저를 내려다보는 그 표정에 저도 모르게 속에서 켜켜이 쌓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적당히 해요. 나도 참고 있으니까.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저를 노려보던 그는 비웃듯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휴, 됐다, 됐어. 말을 마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세게 닫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지만 제 가슴속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뒷모습이 더는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라도 그만둬도 된다. 너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있기가 어렵다. 그 말은 책망도 설득도 아닌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을 걱정할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지만 말은 이미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아버님. 하나도 안 외롭습니다. 이대로도 저는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아버님이 이 집에 계시는 한은요. 말을 끝내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아버님한테 의지하고 싶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아버님이 아닌 그냥 내가 기대고 싶은 한 남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느리게 스쳤습니다. 시아버님은 놀란 듯 제 말을 들으셨고 우리 둘 사이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각자가 마음속의 무게를 내려놓을 곳을 찾고 있었던 듯한 조용한 숨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시아버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네 옆에 있어. 기대고 싶을 때면 언제든 기대도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외로움, 말하지 못해 골마있던 서러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목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듯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소리내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버텨온 마음만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놀라셨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런 마음을 혼자 견디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는 이제야 알았다. 그 목소리는 나무처럼 묵직했고 오래도록 혼자였던 제 마음을 기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시아버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어깨에 닿는 따뜻한 온기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시아버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 눈을 마주친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선명한 생각도 말도 없었고 그냥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킨 탓인지
입술에서 의도치 않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요즘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간 시아버님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안고 있던 팔도 조심스럽게 멈춰섰고 둘 사이엔 깊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들은 것은 시아버님의 빠른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지막이 아주 조용하게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이제는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숨결로 되돌아온 내 고백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선을 타고 오르던 손길, 온기가 피부를 따라 번지며 내 호흡이 그 리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에 잠긴 아버님의 얼굴이 낯설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렵지도 슬프지도 않은 어딘가 아득하고 묘하게 설레이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오늘을 상상해 왔어. 그 한마디와 함께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제 등을 감싼 아버님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버님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그 고요 속에서 방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천천히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조차 잊은 채 우리 사이의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하셔서 몸이 좋다는 것만 알았지 시아버님의 묵직함을 알아버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순간 놀란 저는 잠시 몸을 멈칫했습니다. 놀랬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시아버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버텨볼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이 흘렀습니다. 남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건 보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새벽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걸 알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눈가에 닿았습니다. 눈을 뜨자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딸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밥 냄새. 익숙하면서도 낯선 온기가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하니 그곳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저를 위한 아침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후회가 아닌 시작이길 바랐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왔어? 어서 앉아.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아버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 먹는 아침밥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어제 일 후회 안 해요. 이대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을 간직한 채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건 제 진심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평생 같이 하자. 그렇게 저와 아버님은 비밀을 간직한 채
지금도 매일 밤 끝나지 않을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